전영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국으로 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인생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영책 변호사입니다. 설 연휴를 두고 민심이 전 같지 않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전 국민에게 묘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당연히 집권 여당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진작 바빠 보이는 건 민주당입니다. 안철수 신당 바람을 차단하느라 전국을 돌며 민생 투어에 났습니다. 1월 2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설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전략을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입니다. 잠실의 일부에서 유일호 정식위 수석 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조기 성사될지 오늘이 분수령입니다. 29일 실무 접촉을 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어제까지 북한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2부에서 동국대 김용현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작년 아웃도어 시장 규모가 6조 4천억인데 고가의 다원 점포들 품질이 별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부에서 한국소비자원을 연결해서 그 내막을 듣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를 위한 세상 문화북구세를 마련합니다. 전영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잠시만요. 내국신용장 매입 추심 전자 알고 가시게요. 뭐? 개설 통지에 매일 추심까지? 내국신용장 전체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창에 전자내국신용장을 치세요. 늦기만 하니까. 2월부터는 내국신용장 업무는 이제 은행 가면 안 돼!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실루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간 헤드라인. 예, 벌써 한 열흘째 지금 카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헤드라인 작성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주민번호 요구하는 한국. 동의도 안 했는데 날마다 기록되는 나의 사생활. 그리고 정보 유출 터지는데 유통 경로인 깜깜한 정부. 이런 헤드라인들 눈에 띄고요. 경제 문제가 또 오랜만에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신흥국 쇼크, 선진국도 흔들다. 우리나라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예, 아르헨티나가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예. 이 조류 인플루엔자 AI 계속 확산 추세죠. 네, 이것도 좀 큰 문제죠.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에 이 충남북, 경기, 대전, 세종시 이 5개 시도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발동을 했고 이 축산시설이라든가 축산차량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충북 진천의 그 한 시오리 농가에서 감염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확진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 충청북도도 이 감염 지역이 되는 거죠. 현재까지 이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돼서 오염된 농가 총 18곳이고요. 오염 여부를 조사 중인 곳 19곳이나 됩니다. 예, 경기도에 이 닭 농장이 밀집해 있는데 정말 텅 빌 때까지 들어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신종플루도 지금 확산 출세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그 신종플루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그 A형 H1N1 바이러스 환자가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난주 독감 바이러스 검출 사례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H1N1이 차지하는 비중이 44%,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 이달 초하고 비교하더라도 한 17%가량 증가를 했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 중국 등에서도 좀 유행을 했는데 해외 여행 계획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09년 당시에는 백신이 없어서 그때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런데 올해 경우에는 이 백신 개발돼서 지금 한 1,700만 명 접종을 마친 상태라서 그때만큼 확산될 가능성은 좀 없다. 이런 분석이긴 합니다. 예, 어떻든 노약자 외출을 좀 자제해야 되겠군요. 이 해외에서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주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이 현재까지 95명에 이르고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사망자가 50여 명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외에도 한 51명 정도가 이 신종플루로 의심이 되는 사망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정밀조사 벌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만약에 확진이 되면. 지금 미국 이외에도 중국, 동남아에서도 좀 확산 추세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우리 설날 춘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또 대규모 감염 사태에 대한 우려까지 있다 그러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 설날 때 신종플루도 확산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신종플루 확산, 이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대한의학회가 그 관련해서 지금 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 감염 사례가 외국에서 보고된 바가 있긴 한데 대부분 그 조류, 이 가금류하고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였고 사람 간 전파는 거의 없었다. 특히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는 모두 그 H5N1 또 H7N9형이었기 때문에 좀 국내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H5N8형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얘기고 이거 지금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인체 감염 사례가 일단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과거에 사실은 이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신종플루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발견된 사례들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방심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네요. 예, 그렇군요. 이 신흥국 경제 불안, 특히 아르헨티나 쪽에서 불어오는 경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축소, 그 테이퍼링이 지금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이 아르헨티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흥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도 지금 그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그러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부도 위험 지표, CDS 프리미엄 그 지표도 한 달여 만에 한 20bp 정도 예. 많이 올랐다 그래요. 또 원달러 환율도 지금 많이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게 지금 시작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다 그러네요. 예. 네.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살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이번 설 연휴 민심의 흐름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명절 민심이 사실상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AI 확산 우려로 인한 심한 민심 악화를 우려해서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휴 기간 전국을 돌며 민생 투어를 벌이기로 했죠. 각 당에서 이번 설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지 오늘과 내일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유일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10개월 동안 대변인직 마치고 이제 정책위로 자리 옮기셨죠? 예, 아직 수석부의장 임명장 못 받았으니까 공식 직함은 아닙니다. 예, 아직 임명장 못 받으시고요. 옮기자 말자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긴급 당정청 회의 예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분이 오십니까? 저희는 이제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예. 부의장들 이렇게 가고요. 정부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예. 그리고 제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 청와대가 수석이 오시지 않나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석들이 나와야만 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는 핵심이 이제 두 가지인데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때문에 지금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떤 의견 내실 생각이십니까? 참 우선 AI 고병원성 조류 독감 그 문제는 일단 확산 방지가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민들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되는 것이 당장 피해 농가들도에 대한 그 보상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 확산 방지 보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께서 이제 이 불안해서 소위 가금류 소비가 뚝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그 정말 피해보지 않은 멀쩡한 농가들을 이제 2차 피해 비슷하게 보게 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 해결까지도 대책도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요? 예,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참 저희도 갑갑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상 파악이 확실치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에 3사 농협 NH카드 그다음에 이제 국민 롯데카드요. 또 롯데 예. 여기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는 UCB죠. 그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까지는 알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 파생이 안 돼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그 외에 2차 피해가 정말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없는지가 분명치 않은데 또 다른 카드사들은 그게 직접적으로 안 돼 다른 카드사는 또 다른 어떤 경로로 그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오는 바람에 사실 정부가 대책을 빨리 마련하기 전에 이게 정말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이 확실한 건지조차도 참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것도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파악이 안 되면은 그 대책이라는 게 또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책을 지금 나왔습니다만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전 카드사에 이거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이제 대책이 더 확실해지고요. 그래야 또 국민들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참 좀 갑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대통령은 이제 카드사, 3개 카드사 외에 전체 카드사에 대한 조사도 철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예, 당연히 그러셔야 예,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현우숙 부총리 실언에 대해서 예. 그 레드 카드를 내지 않고 옐로 카드만 냈다. 이래서 이제 야당이 비판인데 네.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새누리당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문회까지만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아주 그렇게만 정한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사실 3사 정도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걸 솔직히 국정조사가 지금까지 과거의 예를 봐서 새로운 걸 그렇게 밝혀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국정조사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가 자꾸 그 이상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청문회 이상의 저희가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직은 지도부가 결정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치개혁 특위가 원래 오늘이 시한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까지 여야가 전혀 합의가 없고 사실상 선거법 개정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시한은 좀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선거법 개정 안 되겠죠? 하여튼 연장을 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몇 가지 합의 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기초 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못 봤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부분 글쎄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으면 이른바 덜 중요하다고 된 부분 합의된 부분을 가지고 법 개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개정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 아닌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예, 특히 새누리당 안에 그 친박계 쪽에서는 위헌론을 내쓰고 있고, 예. 그것도 일리가 뭐 없는 건 아니에요. 당시 예. 주심했던 송인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천 폐지를 하면 이거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예. 말씀까지도 내놓으셨으니까 예. 문제는 그런데 이 위헌을 좀 비껴가면서 공천 폐지를 했으면 어떨까. 예컨대 광역시 이상은 광역의회하고 통합하자 이게 새누리당의 예. 다수 의견 아닙니까? 예, 나머지는 예컨대 공천제는 그대로 두되 뭐 지난 재보선처럼 무공천을 약속한다라든지 하는 예.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로서 이제 어떻게 하든 뭐 상향식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뭐 당내 아직 이른바 당론으로 정해지진 못했습니다만은 다수 의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희로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제 참 중요한 관건이고요. 저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송 전 재판관님께서 공청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뿐만 아니라 그 공청회 진술을 하신 6분이죠. 그러니까 예. 야당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아주 크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물론 최종 결정은 내려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게 이제 많은 가처분 신청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건 다들 알기 때문에 그건 참 일대 혼란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여성의 등용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건 틀림없다고 보는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그거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도 이 무조건 폐지만 하는 것이 옳으냐 안 되냐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기초공천제 폐지를 하기 위해 그 기본 취지라는 것이 저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사실 이른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지방정치의 중앙정부 예속 방지 이런 뜻으로 취지로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취지에 걸맞는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전 변호사님도 제안을 하셨지만 그와 같은 제도로 하면은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 방향으로 좀 건전하게 토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참 바람입니다. 예, 지금 방금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난번에 이 약속을 했던 여야가 같이 약속을 했죠. 이 불체포 특권 폐지, 세비 30% 삭감 이런 게 이번에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뭐 합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정개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에서는 대체로 이제 선거법 관련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몇 가지는 저희가 이제 소위 기득권 내려놓기, 특권 내려놓기라 해도 자꾸 기득권 내려놓기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으로 몇 가지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의원연금을 폐지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한 바가 있는데, 또 지속적인 것으로 더 하는 건 문제는 또 논의가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 합의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선거법 문제는 워낙 첨예하게 의견이 달라서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예, 안철수 신당이 3월 창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칭 새 정치 신당이라고 합니다. 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그걸 이제 예단하기 참 어려운데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금 이제 가상 지지도라는 게 많이 발표가 되고 하는데. 일단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후보가 중요할 텐데 과연 현재까지 새정치 추진위원회에서 그만한 후보들을 지금 확보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신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후보와 같이 나타난다면 그만큼의 파괴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뭐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은 이제 거기서도 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오히려 신당에 비해서 앞선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저도 보질 않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적어도 그래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뭐더 훨씬 낫다던가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하는 문제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가 임박해 오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수도권에서의 이른바 연대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에 딴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신당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모든 곳에서 연대를 할 거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수도권에서는 조금 그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수도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서울이 지역구니까 또 제가 의견을 하나만 듣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 시장에 나서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이혜훈 최고위원 한 분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 크게 거론이 되는 분들이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 김황식 전 총리 이 두 분인데 두 분이 나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것도 저도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제가 뭐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 이제 나오신다 그러면 이제 경선을 해야 되지요. 예, 끝으로 제가 이 정치기 부의장 방금 맡으시는데 제가 좀 여쭤보기 좀 곤란하긴 곤란합니다만 이번에 홍보물 30만 부 만들었죠? 예, 뭐 복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예, 복주머니 모양 만들었다는데 그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홍보한다 이러는데 그거 갖고 홍보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불안 잠재울 수 있겠어요? 아니, 그것만 가지고 이제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들 불안, 뭐 이제 길게 봐서 과연 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있는데 뭐 장기간에 걸친 것은 우리가 이제 불안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우려해서 나중에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당장 이제 뭐 불안이랄까 이런 거는 현안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AI 문제라든가 제일 큰 게 이제 금융카드 내 정보가 마구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복주머니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빨리 대책을 내놔가지고 적어도 일은 어느 정도 저질러졌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재산상이나 또는 심적인 피해까지도 가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면 그건 확실하게 보상해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면은 그래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새누리당 유일호 정식위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예, 출발 4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창제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교통량이 도심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보라매로 보라매 병원 삼거리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가 안 되고 있어 뒤로 시속 20km 미만인데요.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서부권 도로 중에는 마포대로 마포역에서 공도 5거리까지 차량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신천로 창천 삼거리부터 신촌 교차로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양화로 따라 동교동 상거리부터 홍대 입구역까지는 이제 양방면이 서행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건천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에 화재 사고가 났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하니까 운행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전 한남부터 서초까지는 4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까지 이제 8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16km 복합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예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일본 공영방송 NHK 신임 회장의 위안부 관련 망언이 계속 후폭풍을 낳고 있죠. 이번에 오사카 시장까지 한마디 그들었다 그러던데요. 예,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모미 가스토 NHK 신임 회장의 일본군 위안부 발언과 관련해 하시모토 도루 일본 유신의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이 모미 회장의 발언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은 27일 오사카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쟁을 했던 어느 나라에도 위안부가 있었다는 모미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톱 인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바로 정론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시모토는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에다 발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모미 발언과 관련해 통찰력이 의심된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NHK는 국영방송과는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모미 회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이야기였다며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일본의 지식인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의 수준이 그 수준이었군요. 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이해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중국이 일본의 난징 대학살 관련 기념관을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면서요. 중국 난징시가 난징 대학살 기념관 부지에 전순 기념관을 추가로 증축하는 등 규모를 2배 수준으로 늘린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 신문망이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일본의 역사적 만행을 부각시키려는 중국의 국제 여론전 강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관은 현재 규모인 25,000제곱미터의 승리광장, 승리공원, 또 승리기념관 등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청산 난징 대학살 기념관장은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주제로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학계에는 일본군이 1937년 12월 난징 대학살 과정에서 최대 30만 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집트가 민주화 혁명 이후에 계속 혼란스러운데 지난해 모하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던 LC 국방장관이 이번에는 대선에 곧 출마할 거란 보도가 나왔죠?
지난해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군부 최고 실세입니다. 압델 파타 LCC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27일 군 최고 계급인 원수로 승격했습니다.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승진은 LCC 장관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맞춰 이집트 최고군사위원회도 LCC 국방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승인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집트 관영통신은 곧 LCC 국방이 본인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변경해 총선보다 대선을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선은 이르면 4달, 늦어도 4월 내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LCC 국방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당선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우리 남관계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유화적인 신인사가 있은 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거론하고 정부는 곧장 실무 접촉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예상을 깨고 9일 한미 군사훈련을 핑계로 우리 제의를 거절했었죠. 이후 북한은 16일 국방위원회 이른바 중대 제안을 통해서 평화공세에 나서면서 24일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측은 이에 맞춰서 2월 17일부터 5박 6일간 금강산 순차 방문과 이를 위한 29일 실무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김용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을 거절했다가 다시 평화공세를 또 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4일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관계를 북측이 주도하겠다 이런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이후에 1년의 이른바 그 대화공세, 그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남관계 주도권을 북한이 쥐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외부와의 관계를 북한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문제랄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적극적인 어떤 그 대화 공세랄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남관계 적절한 개선, 이 부분은 북한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위장평화공세에 주의해라고 지시를 한 바와 같이 예, 이 북한의 그 어떤 평화공세 이 이면에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도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좀 더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실제 그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남측을 향해서 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말로서는 북한이 작년에 상당히 그 군사적인 무력 시위의 가능성들을 내비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29일 그러니까 내일 실무 접촉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어제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오늘 정도 대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강하게 제기를 했고 이번에도 또 이산가족 상봉이 위야무야 되거나 또 어려움에 처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그 차가운 시선을 또 북한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오늘 정도 이제 대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북한이 또 이제 우리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키 리저브 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아마 이제 키 리저브 훈련을 압박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그런 그 역제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2월 17일부터 상봉 행사를 가지자는 게 우리 제안인데 2월 16일이 그 북한에서 말하는 이른바 최대 명절 광명성절이라는 김정일 생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 피하고 또 그리고 키 리졸버 훈련을 북한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걸 피하려면 그 사이니까 결국은 왜 우리도 이 상봉 행사를 하는 날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월 17일부터 22일로 이렇게 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동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어제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 2월 16일이고 또 키리졸브 훈련이 2월 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의 북한의 정치 일정이랄지 또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때가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은 상당한 그 이산가족들의 염원이 있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이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그 상봉단 또의 그 구성을 했던 분들 다시 의사를 재확인해야 되고 금강산 시설 점검도 해야 되는데 시일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촉박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은 작년에 이미 확정이 됐고, 그 상황에서 이산가족 인원들은 이미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만,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장소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금강산의 상설 면회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동안 또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를 한다면 17일부터 22일까지 상봉 행사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오늘까지 북한이 실무 접촉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결국 내일 실무 접촉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정도의 북한의 답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 북한이 지금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답이 없다면 내일 실무 접촉은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시간이 또 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경우에 키리졸버 훈련 일정 때문에 상봉 일자가 또 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내일 정도에 다시 북한이 다시 날짜를 이야기한달지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답을 안 한다 그러면 무조건 연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북한이 또 다른 날짜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역시 남관계에서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서 남관계를 좀 풀자는 남북 당국의 큰 틀에서 입장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남북 당국이 기싸움 또는 삿바 싸움을 하는 부분들이 또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내일자 실무 접촉을 일단은 연기하면서 북한이 하루 이틀 더 늦게 또 실무 접촉을 하고 이산가족 상봉 날짜도 다시 북한이 제안하는 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북한이 사실상 지난번 제안에서는 거의 백지수표를 줬습니다. 날짜는 남측에 일임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오늘 정도의 북한의 대답이 나올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과거에도 말로써 매우 불편한 심기를 표현을 계속 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아마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에 훈련 기간 동안에 미 7함대 전개랄지 또는 전략 무기랄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말로서는 북한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키 리저브 훈련의 실제 내용이 그 예년에 비해서 조금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의 어떤 그 유연성은 내용상 좀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북한이 작년 8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그 추진했을 때는 네. 우리 상봉 제의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한 실무회담도 열자. 이렇게 네.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완전히 분리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형식적으로는 분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내용상 아마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아마 다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의 이 물꼬를 트고 나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게 그 북한의 그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북한이 간접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한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고는 마식령 스키장이랄지 또는 그 원산 관광 특구 개발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꺼낼 가능성은 그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의견을 2-3개만 제가 구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 북한이 그동안 키 리저브 훈련을 두고 도발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한미 양국이 그 훈련을 하면서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를 이제 배제했습니다. 네네. 예,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그 전략무기랄지, 미 함대, 칠함대 전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식적으로는 그럼에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우리와 미국이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서 좀 더 그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또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내용상 그 반발의 강도는 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최근에 중국이 간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미국도 오키나와에 F-22 랩터기를 정편했다. 또 휴전선 아래 공격 헬기 대대와 F-16을 정파하는 등 지금 심상치 않게 군비가 확장이 됐는데 왜 주변국에서 이렇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지금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불안정성들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지금의 북한의 장성태 행정부장 처형 이후에 북한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기류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역시 지금 한반도 상황이랄지 또는 동북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정세 자체가 좀 더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 이런 흐름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런 군사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 노동신문이 어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무력 증강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네. 이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의 남북 관계는 역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키 리저브 훈련이랄지 한미 군사연습 기간 동안에는 긴장이 높아지는 부분은 늘 또 전제해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반도에서의 긴장 수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북한도 그러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이려올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지금의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남북 당국 또는 미국, 중국 다 같이 또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